코포볼 아닙니다 1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승빈이고요. 코포볼 7년 차입니다. 저는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박준영이라고 하고 코프볼을 2023년부터 해서 3년 차입니다. 팟캐스트를 지금 다시 한 지가 지금 엄청 오래됐죠. 막상 또 하려니까 약간 어색한데, 엄청 오래됐죠. 일단 이거를 왜 시작하게 다시 하고 싶었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언더더 코프를 좀 진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조금 하면서 제가 좀 느꼈던 아쉬움이, 뭔가 너무 이렇게 보여지기에 완성도 있는 뭔가를, 사실 저만의 기준이긴 하지만 그런 거를 좀 욕심을 내다 보니까 정작 뭔가 처음 시작했을 때에 제가 생각했던 뭐랄까 계기 같은 거는 어떤 목표를 향해 가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담아보자 이런 거였는데, 그런 게 별로 안 담겨 있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예 우리만 들어도 상관없는 뭔가를 그냥 남겨놔도 좋지 않을까. 그럼 우리끼리라도 재밌고, 뭔가 또 막 소영이가 막 헝가리 가고, 막 이제 은수도 막 그 이제 바쁘고. 의대가 이제 정상화되면서 막 돌아가고 이러니까 뭔가 이렇게 같이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뭔가 우리 이야기를 좀 많이 떠들어 놓자. 뭐 이런 계기로 만들었고요. 바쁠 때도 멀리서도 들을 수 있도록. 그쵸. 네. 그래서 일단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한 컨셉은 잘 때 듣는 그런 팟캐스트. 그러면 너무 또 크게 하면 안 되겠는데요? 아니, 너무 크게 해서 이 자다가 놀래면 안 돼. 네, 그렇기 오케이. 때문에 그건 저 자신 있습니다. 네, 목소리를 좀 높이면 안 되고, 네. 그 제가 최근에 이제 들었던 팟캐스트 중에 그 김혜리 기자님의 필름 클럽이라는 팟캐스트가 있는데, 김혜리 기자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근데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팟캐스트들은 막 시끄럽게 떠들어 제끼는 거였는데, 이거는 이 말 차례를 굉장히 잘 지키더라고요. 말 차례. 말 차례. 아, 중간에 안 끼어들고. 안 끼어들고 막 이렇게. 근데 그래도 너무 충분히 재밌고 들을만 한 거죠. 잘 때 제가 많이 듣는데 뭔가 그런 느낌으로 가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웃음을 좀 참아줬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너무 막 하하하 이렇게 웃는 것보다는 조금 웃음 참는, 이 웃음기 있는 바이브지만 좀 참아보는. 유병재 생일 파티처럼. 네, 그런 바이브로 가면 어떨까. 네, 알겠습니다. 네. 각자의 근황을 짧게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황. 일단 저부터 네.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 개인적인 뉴스는 일단 제가 그 한겨레 아카데미에서 진행하는 다큐멘터리 그 제작 워크샵을 지금 2주째 듣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에 가서 이제 듣고 있고, 그 다큐멘터리, 넷플릭스에 다큐멘터리가 한 2편 정도 올라가 계시는 감독님께서 본인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때의 방식 이런 것들 좀 가르쳐 주시는 그런 느낌으로 가르쳐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재밌어요. 뭔가 제가 기존에 제 마음대로 사실 영상을 만들어 오고, 막 제가 그냥 봤던 거를 좀 레퍼런스 삼아서 만들었다면, 지금은 뭔가 이렇게 다큐멘터리 역사도 좀 배우고, 되게 그래도 틀이 좀 있나 보네요. 실제로 뭔가 대학에서 하는 수업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수업을 한 17년째 하고 계시다 하시던데, 영상을 보는 좀 새로운 도구들이 좀 생기는 느낌?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워크샵이기 때문에 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 코프볼과 저의 이 7년간의 시간을 한번 좀 분해해보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보고 싶다 정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한 14주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만들어가지고 아무튼 다 같이 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 아, 그걸 이제 저희가 코프볼 사람들끼리 공간 대화 같은 거 할 수 있으니까 좋은데요. 뭐 그런 걸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두 번째 소식은 제가 최근에 이제 브론즈로 강등됐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립니다. 롤. 네. 롤 좀 하시나요 요즘에도? 좀 바빠서 안 하시죠? 취준하면서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틈틈이 칼바람 나락이라는 것도 하고. 근데 랭게임은 안 하시죠? 네, 주로 그 전략적 팀 전투라고 롤토체스라고 하는 그 게임이 있는데 그걸 많이 합니다. 그러면 협곡에 안 들어온 지는 꽤 됐네요.
이 정식 이 5대5 협곡은 진짜 간간히 하는데 할 때마다 이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서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도 잘 안 하게 되는데 저는 사실은 옛날에 막 준영 씨랑도 좀 했지만 네. 제 어떤 베스트 듀오는 그 승재거든요. 한승재 씨라고. 의사. 네. 네. 지금 창원에서 이제 의사 전문의 과정을 지금 다시 밟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 금요일 정도에 걔가 이제 연락이 와요. 리얼 이렇게 카톡이 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기억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한 밤 코폴 끝나면 한 11시부터 한 2시까지 이렇게 달려요. 근데 최근에 승재 씨가 좀 에이징 커브가 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이제 승재 덕으로 좀 이기고 그랬는데 서포트이신가요? 아니요, 승재는 이제 미드, 저는 원딜. 미드 원딜로. 네, 근데 승재가 탱이 되는 챔피언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한타 때 포지션이 좀 애매해져요. 근데 이제 컨디션 좋으면 그런 기회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킬을 많이 따주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이제 그래서 최근 경기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좀 비난을 많이 했던.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런 거. 우정에 또 금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슬슬 좀 그래서 아무튼 사실 서로의 에이징 커브죠. 그래서 이제 브론즈로 강등됐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그렇습니다. 제 근황은 이 정도고요. 준영 씨 요즘 근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좀 서류들을 많이 집어넣었다가 좀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좀 좌절하고 있었는데 운 좋게 좀 괜찮게 봐주신 기업들이 몇 개 있어서 면접 기회를 얻어서 저번 주랑 이번 주 월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2군데 면접 보고 왔고 하나는 보험사고 하나는 증권사였는데 네, 이렇게 각각 또 면접 보면서 네, 생각보다 또 취업이라는 게 어렵다는 걸 또 다시 한번 새삼 느끼고 그런 나날들을 보냈고 저는 실버로 강등됐고요. 원래 골드셨어요? 네, 협곡은 실버 1로. 그러니까 자랭 말고 네, 솔로 솔로 랭크가 골드셨어요? 네, 저 골드였습니다. 어? 그 승빈님이랑 듀오 할 때는 이제 브론즈셨는데? 네, 뭐 그쪽이었는데 어떻게 저는- 올라가시지? 저는 아무래도 아직 에이징이 커브가 아니다 보니까 상승 곡선이다 보니까 근데 다시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 제가 이제 주로 하고 있는 건 롤토 체스인데 그거는 이제 다이아 1까지. 꽤 높네요. 네. 그건 이제 한참 많이 하다가 이게 판수가 많다고 티어가 높은 게 아니겠구나라는 걸 좀 깨닫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한두 판만 딱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좀 집중해서 하니까 좀 점수가 조금씩 꾸준히 오르지 않았나. 현민 씨는 어디라고 플레이였나요? 네, 플레이에서 최근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예. 저를 보면서 두 단계 정도, 세 단계인가요? 두 단계인가요? 에메랄드 네. 다음에 다이아인가요? 네, 플레 다음에 에메랄드 다음에 다이아니까 두 단계. 현민 씨랑 저랑의 격차는 거의 뭐 어떻게 하늘과 땅 차이. 아무튼 현민 씨는 접은 것 같던데요, 롤토 체스도. 네, 운동 열심히 하시니까. 현민 또 이제 실제 세계에서 좀 활약을 펼쳐주셨으면 좋겠고 다 각자의 또 재능이 있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현민 씨도 화이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저희 이게 이제 운영을 하면 고정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뭔지 약간 사연은 계속 고정적으로 받는 건지. 네,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상시 개봉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하고 싶은 말들이 다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어서 막 굳이 사연이 아니더라도 막 갑자기 해보고 싶은 말, 예를 들어서 준영 씨 뭐 이게 면접 화이팅 아니면 뭐 꼭 이번에 붙으세요 뭐 이런 이야기도 좋으니까 뭔가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모아놨다가 저희가 이제 몇 개 골라서 좀 소개해주고 뭔가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어떨까?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연은 이제 노래 추천이었습니다. 이 몽니의 소년이 어른이 되어라는 노래를 추천해 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 이 용기 내주신 거에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도 안 보내면 어떡하지? 그러면 저는 그쵸, AI한테 사연을 조작해달라고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좀 레퍼런스를 보여드리고 안심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내달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요.
밑에 사연은 어른이 된다는 건 꽤 재밌는 것일지도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일단 노래를 같이 들어보고 네. 이제 이 사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곡이었고요. 혹시 목니를 좀 아시나요? 들어보셨어요? 이 한 노래? 번 들어본 것 같은데 노래를 집중해서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거의 제대로 들어본 건 첫 네. 번째? 그리고 사실 이렇게 뭔가 노래를 에어팟으로 안 듣고 가사를 좀 집중해서 들으면서 들은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서 좀 재밌었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저는 사실 어른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딱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어른이 안 될 수 있다면 어른은 안 사는 것도 좋겠다. 뭔가 여기서 재밌는 것일지도라고 하신 말의 의미가 원래는 재미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어른이 된다는 게 재밌는 일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 건지 뭔가 그런 게 좀 궁금하긴 궁금하다. 하네요. 네. 저는 뭔가 이렇게 약간 마인드가 월클이면 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요놈 봐라 재밌네 이렇게 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뭔가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아. 들고. 아무튼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너무 첫 번째 사연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노래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노래 사연을 읽어주시죠. 연말에 어울리는 노래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윤상의 한 걸음 더. 세상은 복잡하지 않아. 라고 주셨습니다. 세상은 복잡하지 않아. 음. 세상은 복잡한가요? 어떤가요? 아, 요즘 많이 복잡하긴 한데 마음이 복잡하셔서 그런 거죠. 마음도 복잡하고. 한 걸음 더 천천히 간다 해도 그리 늦는 것은 아니야. 한 세 걸음 늦게 가면 어떠죠? 좀 늦는 조금 거 아닐까요? 늦는 거는 맞아. 세 걸음 더 천천히 간다 하면 그리 늦는 것은 맞아. 저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뭐 사실 이래나 저래나 뭔가 시간도 흘러가고 뭐 그냥 결국 죽고 뭐 이러는 거니까 막 너무 스스로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겠다 뭐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거 아세요? 뭐 제가 쇼츠에서 봤는데 챗 GPT한테 What is my curse? Don't explain 뭐 이런 문장을 넣으면 이때 동안 자기 챗 GPT와 저가 대화했던 걸 바탕으로 저의 약점이라고 생각할 만한, 저의 저주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어떤 면을 이렇게 알려준다고 해서 제가 해봤거든요. Don't explain인데요? 그러니까 don't explain이라는 게 막 길게 장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딱 한마디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딱 말하니까 걔가 저한테 말했냐면 너 너무 생각이 많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해봐야겠다 저도. 네, 재밌겠죠. 이 노래를 들으니까 그 생각이 좀 나네. 저는 약간 복잡하다고 느끼는데 평상시에 언제 세상이 보면 복잡하지 않아도 괜찮겠구나 이라는 생각을 하냐면 저는 그 헬스를 하고 헬스장 안에 사우나가 있어요. 사우나 안에 딱 들어가서 딱 노곤하게 있으면서 아 이런 게 행복이구나 딱 느끼면서 그래 이런 게 행복이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만 살아도 행복하겠다라는 생각하면 굳이 어렵게 세상을 안 살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렇게 뭔가 이 시간 속에서 그런 순간들이 몇 번 있는 게 그냥 행복인 것 같기도 하고. 생각하기 나름이지 않나. 그럼 마지막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사연은 그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내 이 화자를 남자로 하나요? 여자로 하나요? 일단 굵은 목소리 남자로 해볼게요. 이건 여자분 같은데 저는. 안녕하세요. 근데 이게 잠잘 때 제가 이런 목소리를 들으면 그냥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코프볼과 약간 연관되는 사람입니다. 요즘 고민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의 균형을 찾는 게 참 어렵다 것입니다. 잘하는 일까지 다르다고 느낄 때는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세상에 하고 싶은 일이 잘하는 일과 딱 맞는 일은 많이 없겠죠? 세상 사람들 모두 하고 싶은 일을 위해 해야 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거겠죠?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연말 느낌이 안 나는데 이럴 때는 어떤 활동을 추천하시나요? 준영 씨, 저는 뭔가 준영 씨가 예전에 진로 관련해서 고민했던 이야기도 좀 들었던 것 같고
뭔가 요즘은 또 취직을 하게 되면 직무라는 걸 또 정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들을 좀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 일단 하고 싶은 일 많이 고민해 봤는데 그걸 도전할 용기가 좀 부족해서 현재로서는 부족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잠시 접어두고 현재 저한테 주어진 상황에 좀 최선을 다하고자 해야 하는 일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지금 살고 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직무 중에서도 내가 잘할 수 있으면서도 그나마 좀 하고 싶은 게 무엇일지 고민하면서 좀 그런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사실 해야 할 일은 해야죠. 네. 근데 인제 뭐랄까 잘하고 싶은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는 음. 저는 뭔가 저희보다 더 나이대가 있으신 분이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면 네. 쪼금 더 삶의 경험이 많은 선배 입장에서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아직 뭐 저희가 맞벌이를 하고 있지 않은 입장이기 그쵸. 때문에 네. 해야 할 일을 에 대한 이 무게감을 사실 잘 모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좀 어려운 그런 힘든 고민인 것 같고, 저는 저 상황은 어떠냐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하고 싶은 일이 제가 잘하는 일인지에 대한 좀 확인을 해 보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 수업도 듣고 있는 것 같고, 저는 하고 싶은 일로 이제 돈을 벌고 싶은데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요즘에 뭔가 고민의 종착지까지 가고 있는 듯한 기분이 많이 들고, 그래서 해야 할 일들을 계속 유예하면서 이렇게 미루면서 살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연말 느낌이 안 난다. 근데 지금 카페들이 지금 잔뜩 호들갑 떨고 있거든요. 지금 스타벅스만 가도 연말 느낌이 나더라고요. 12월이 아직 안 됐어요. 근데 11월인데. 벌써부터 네. 캐롤을 막 때린다? 맞습니다. 저는 쪼끔 과하다. 호들갑이지 않나. 조금 자중할 필요, 어깨 좀 내릴 필요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면 연말 느낌이 날까? 연말에 하는 그런 거 있으신가요, 주성 씨는? 교회를 일단 가죠. 교회 가면 크리스마스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저도 교회를 가야 되나 싶네요. 크리스마스에 하는 활동들이 많이 있어서 음. 뭐 외롭진 않겠어요. 놀러 가는 큰 곳 가면 또 되게 볼거리도 많다고 알고 있어서 큰 교회 가셔서 그런 데 참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교가 없어도 받아주죠, 교회들이. 그렇죠? 네. 저는 네. 좀 연락을 해 보는 것도 좋겠다. 뭔가 주변 생각나는 사람들한테 사람들한테. 이번 기회로 사실 뭔가 시간이 좀 지날수록 연락의 명분이 쉽지 않습니다. 뭔가 얘가 갑자기 이렇게 생각할 거가 좀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인데, 뭔가 연초, 연말, 아니면 그 사람 생일, 뭐 명절, 뭐 이 정도의 사소한 일들이 그 사람한테 그냥 툭 연락할 수 있는 좋은 명분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인사를 건네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연말에 만나는 게 또 색다른 느낌이 있고 그쵸. 되게 따뜻하게 연말을 보냈다라는 느낌이 가장 들 때가 좋은 사람들이랑 연말 같이 보낼 때 그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연말에는 보통 다 따뜻한 말 해줍니다. 맞습니다. 아니야, 너 진짜 고생했어, 이런 거 해줍니다. 따뜻한 거 먹고 맞아. 따뜻한 데서. 애초에 먹는 걸 따뜻하게 먹는. 네. 들으신 것 중에 이제 골라서 몇 개 해보시면 어떨까. 트리 꾸미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트리 그리고 꾸미기. 조그만 거. 연말에 맞아. 제가 심심하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 주시면 네. 제가 약간 연관된 사람이니까 놀아드리겠습니다. 네, 저한테도 연락 주시면 저랑 안 친할 수도 있겠네요. 약간이면 또 안 친할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네. 뭐 이 정도로 사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굉장히 지금 풍성한 이야기가 돼서 좀 너무 만족하고요. 보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또 이 사연을 듣다가 또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또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더 이렇게 얹고 가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코프볼에서 저희에게 있었던 일들을 몇 가지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럼 저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한 달
지난 한 달 반 정도 됐나요? 저희가 이제 리그전을 시작했잖아요. 코리아 코프볼 컵이 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뭐 이렇게 자평하고 싶고 아무튼 마무리가 됐고요.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코프볼에 대한 관심을 좀 이어갈 수 있는 행사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현민이와 경환이가 좀 많이 준비를 해줘 가지고 리그전 세 팀을 나눠서 이제 리그전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심판 연수 받은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심판을 좀 더 정교하게 볼 수 있게 됐어요. 오늘 경기까지 하면 2라운드까지 총 6경기를 이제 진행한 셈이 되죠. 준영 씨는 이제 이 팟캐스트 촬영 끝나고 바로 가서 또 경기를 뛰어야 하는 입장이고요. 저는 이제 심판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하면서 이제 느낀 게 저는 저희만의 작은 리그니까 그렇게까지 뭔가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꽤 승부욕이 많이 보여요. 경기 중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심판의 판정이 아직까지는 그 뭐랄까 IKF 경기에서 끌 때만큼 정교하지 않기 때문에 콜이 좀 들쑥날쑥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승부에 좀 예를 들어서 관련이 좀 깊으면 심판이 사실 자기 친구인데 서로 이제 좀 따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감정이 조금 살짝씩 이제 상하는 그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 뭐 그런 순간들도 사실 경기의 뭐 일부고 뭐 좀 겪어 나가야 할 것들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런 점들이 좀 인상 깊었고 그리고 저는 이 리그전을 하면 사람들이 좀 더 코프볼에 열심히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뭐 이제 자기 삶에 뭔가 이벤트가 발생하면 사실 코프볼이 우선순위에 막 안 있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좀 안 나오시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 좀 뭐랄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경기할 때만은 좀 다 같이 참여하고 뭔가 그러면 좀 더 재밌고 뭐 그러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리그전에 대한 짧은 감상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사실 뭐 코리아컵 이후로 뭐 동기부여가 좀 생겼다고 하지만 코프볼에 대해서 엄청 다시 그 열정이 막 불타오르지는 않는 상황이어서 뭐 개인적으로 그런 고민들도 있었고 근데 올 때마다 또 좋고 사람들도 좋고 하니까 계속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 뭔가 이런 이벤트들을 많이 하는 게 뭔가 이렇게 유입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어떤 생각도 드냐면 조금 코프볼을 개인적인 상황으로 못 나오다가 이런 막 이벤트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 때 자기가 껴드는 게 민폐가 아닐까? 아니면 기존에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미 좀 수준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따라올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들 때문에 오히려 코프볼과 더 멀어지는 경우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럴 참 수도 있겠네요. 어렵다. 그냥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진짜. 또 듭니다. 그냥 꾸준히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일 좋은 사례가 현지라고 생각하는데 현지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뭐랄까 공 자체를 처음 잡아본 느낌이고 맞아요. 그래서 막 저희가 엄청 피드백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피드백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정신 나갑니다. 힘들죠. 한 번에 한 3-4명에서 자기 하고 싶은 말 막 쏟아내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부터 고쳐야 될지 좀 모르겠고 근데 현지 꾸준히 나왔어요. 뭐 일요일날도 나오고 그렇게 하니까 요즘에는 어시도 좀 되고 최근에는 막 러닝인도 막 넣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았고 그런 식으로 그냥 꾸준하게 운동을 하면 즐겁게 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풋볼 밖의 세상의 뉴스 중에서 뭔가 재밌을 만한 거를 뽑아오기로 했어요. 네네. 그래서 준영 씨부터 하나 이야기를 해보시죠. 뭐 엄청난 커다란 뉴스는 아니고 인스타를 보다가 알게 된 뉴스인데 12월 13일에 이제 별똥별이 하늘에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또 달이 초승달이어서 원래 초승달이 아니면 달빛이 이제 밝다 보니까 별똥별이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달이 이제 초승달이면 별똥별의 그 달빛 방해가 없어서 잘 보인다. 그래서
연말이 또 다가오니까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또 12월 13일에 잠깐 하늘을 올려다보시면 그때가 아마 시간이 밤에서 새벽 정도 되니까 로맨틱하겠네요. 네, 로맨틱하게 될 수도 있고 뭐 뽀뽀는 안 됩니다. 뽀뽀 금지. 없으셔도 혼자서도 보면 되니까. 혼자 전- 포옹하고 이러면 네, 따뜻해요. 그쵸. 네. 저도 아마 혼자 보지 않을까. 그리고 그 전날 12월 12일에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인데 아, 서울 지하철 노조가 전면 파업을 예고해서 조금 불편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기사를 가져온 의미는 뭐죠? 어떤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그냥 네. 잘 모를 것 같은데 알면 되게 유용한 정보인 것 같아서 네, 진짜 알리. 진짜 12월 12일에 네. 지하철이 네. 조금 혼잡할 수 있음. 노조가 전면 파업하면 사실 버스나 이런 것으로 제가 이런 시에서 택시라든지 버스 쪽으로 이렇게 대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지켜보다가 아, 전면 파업이면 하나도 운행 안 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론 그런데 이제 특정 호선 같은 경우에는 그 노조의 필- 협상 과정에 따라 또 운행을 잘 하기도 한다고. 근데 완전 파업은 아예 안 하기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그 배차 간격이라고 하나요? 그게 좀 길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불편이 생길 것으로 보여서 연말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또 예쁘게 또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가벼운 뉴스보다는 좀 뭐랄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혼자 이렇게 찾다가 저는 네. 잘 안 찾아져가지고 저는 제미나이를 좀 고문했거든요. 너 신선한 뉴스 가져와 이랬는데 다 조금 지난 뉴스들이에요. 아 이미 지난? 네, 좀 많이 지난. 그래서 하나는 제가 발견한 거는 뭐냐면 조금 읽어드려도 될까요? 네. 미국의 한 도서관에서 99년간 연체됐던 책이 반납됐다. 9일 CNN은 미 뉴저지 오션 카운티 도서관에서 1926년 3월에 대출된 책 소녀와 소년을 위한 집에서 만든 장난감이 최근에 반납됐다고 보도했다. 책을 반납한 메리 쿠퍼 81세시고는 돌아가신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던 도중에 이 책을 발견했다고 한다. 1911년 출판된 이 책은 나무와 금속, 가정용품 등으로 아이 장난감을 만드는 방법과 이에 대한 설명과 그림이 실려 있다. 뭐 쭉쭉 이어지다가 오션 카운티 도서관 관계자가 우리 도서관이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이 책이 돌아온 건 마치 신의 섭리 같다며 오히려 기뻐했다고 해요. 그래서 도서관 측은 책을 도서관 전시장에 보관하고 연체료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비슷한 사례가 몇 개 더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핀란드에서는 84년 지난 책이 반납돼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다고 하거든요. 왜 반납을 못했냐면 네. 그 사이에 1939년 11월 소련과 핀란드 사이에서 겨울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전쟁 중에 사연이 다 있네요. 네. 그래서 그것도 연체를 안 받았나요? 네, 그것도 연체를 안 받았고 이거는 더 재밌는 게 도서관 측은 해당 책의 상태가 매우 좋아서 대중에게 다시 대여될 수 있다고 또 말했대요. 뭔가 근데 이 기사가 언제 기사냐면 4월 10일 기사입니다. 25년 4월 그래도 10일. 올해네요. 그래서 네. 올해이긴 하고 방재일 기자님이 아시아 경제에서 적어주셨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게 좀 재밌었고 그래서 좀 연체에 관련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뭐 별다른 게 안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네. 연체를 많이 해본 많이 했나요? 사람이어서 네. 되게 좀 신선한 아이디어 생각나는데 네. 이제 다시는 안 갈 도서관이면 네. 차라리 아싸리 그냥 겟? 그건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한 80년 뒤에 반납하면 이제 돌려주면서 사실 사연이 있었다. 아. 그러면서 그 사연과 함께 좀 좋은 보존 상태로 돌려주면 연체료를 안 낼 수도 있겠다. 안 내고 오히려 내가 거의 훔치다시피 했던 책이 전시되는 기회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 뉴스에도 한번 나오고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지금 혹시 1년 이상 연체된 책이 있다면 79년 더 견뎌라.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또 약간 네. 이야기를 하자면 이거는 제가 제 생각엔 한국에서 별로 안 유명한 사건이에요. 근데 당시 미국에서 엄청 유명한 사건이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21년 기사입니다. 확실히 재미나이라 서치거리가 넓네요. 미국 뉴욕의 부동산 재벌 상속자 로버트 더스트가 친구 살해 혐의에 대해 21년 만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17일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잉글우드에 있는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에서 배심원단은 더스트가 2000년 오랜 친구인 수전 범원을 살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는 39년간 세계 주에서 아내를 비롯한 3명을 살해했다는 의심을 받은 더스트가 법정에서 받은 첫 번째 유죄 판결이다. 이 이야기를 왜 들고 왔냐면 네. 제가 사실은 다큐멘터리 수업을 들으면서 거기서 이제 나왔던 작품인데 오늘 제가 추천할 작품하고 맞닿은 기사예요. 네. 다큐멘터리 시리즈인데 총 6부작의 시리즈인데 이제 시리즈의 내용을 좀 소개하는 걸로 이 사건을 소개해 볼게요. 한 영화 감독이 이제 미국 진짜 할리우드에서 실제로 영화가 개봉을 해요. All at Everything인가? 라는 영화 개봉하는데 그게 뭐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사람 로버트 더스트가 범인이다를 주장하는 그런 영화인 거예요. 이는 39년간 세계 주에서 아내를 비롯한 3명을 살해했다는 의심. 근데 이 미국에서는 그런 게 되나 봐요. 그냥 이 사람하고 협의도 없이 그냥 그 영화를 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작자한테 한 전화가 울려옵니다. 나 로버트 더스트인데 감독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감독과 연락이 돼요. 감독한테 뭐라고 했냐면 나는 진짜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너랑 인터뷰해가지고 증명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둘이 대담을 하게 됩니다. 둘이 만나가지고 이 감독이 인터뷰 과정을 좀 길게 찍어요. 그러니까 인터뷰하고 나서에 뭔가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 사람의 가장된 행동과 말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과 후도 더 많이 담아놓는 거죠. 표정이나 눈빛이나 말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담으면서 진짜 진실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탐구해 나가는. 스포를 좀 해도 될까요? 어차피 안 보실 것 같은데. 네. 6화에서 평소 같으면 좀 젠틀하게 대담을 주고받았는데 6화에서는 좀 강하게 나가요. 뭐 결정적인 증거가 몇 개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필체가 비슷하다던가 베벌리 힐즈의 베벌리를 철자를 틀렸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해가지고 막 그분이 당황해가지고 막 이렇게 얼버무리다가 화장실에 혼자 들어갑니다. 근데 화장실 마이크는 켜져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서 이제 자백을 하는구나. 거기서 자백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재밌는데요? 재밌어요? 프로파일링 라디오 그 네. 팟캐스트 듣는 느낌이어서. I killed them, of course.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혼잣말로. 내가 당연히 죽였지. 응.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응. 근데 바보 같은 놈들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이 말했으니까 이게 자백을 하는 셈이 되잖아요. 그래서 감독이 이 증거를 경찰에 넘깁니다. 근데 그게 그래서 효력이 있나요? 그게 이제 증거물로서? 시즌 2에 나와요. 법적 효력에 대해서. 근데 또 스포를 하자면 법적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바로 체포를 해버립니다. 사전에 고지한 그거여서 그런가? 그런가 봐요. 아무튼 저는 시즌 2를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이 잡혀 들어갑니다. 근데 잡혀 들어간 시점이 언제냐? 시즌 1에 이제 6화까지가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5화까지 방영되고 나서 6화가 방영되기 하루 전에 미리 경찰한테 넘겨요. 그래서 6화가 방영됨과 동시쯤에 잡혀버려요. 남자가. 아무튼 그래서 당시에 미국에서는 부동산 재벌이 죽인 건 얼마나 화제였겠어요. 근데 다큐멘터리 과정 중에 잡혀가 버렸어. 그래서 엄청난 화제가 됐던 그런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논쟁도 있었어요. 이 사람이 다 찍고 나서 6개월 뒤에 방영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증거를 6개월 동안 자기 혼자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선택이 과연 윤리적인가? 이거에 대한 좀 논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수업하시는 감독님께서 이런 설명 다 해주신 거거든요. 제가 거의 그대로 말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감독님이 저희한테도 질문을 했어요. 당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증거를 미리 제출하겠냐? 아니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살짝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증거를 미리 제출하면 네. 뭐가 문제가 되나요? 미리 제출하면 다큐멘터리가 투 방영되기 내용을 전에 투네임을 못 찍으니까? 그것보다도 다큐멘터리 방영되기 전에 범인이 잡혀가요. 근데 직전에 주면 이 과정 중에 잡혀갈 수 있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그러면 흥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사실 그거는 다 가정이고 그렇지 않을까 저는 추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할지. 좀 더 드라마틱한 느낌을 내고자 6화에 딱 잡히게끔 한 것이다. 근데 이제 그 감독은 드라마틱이란 표현을 안 쓰고 이건 정확하진 않은데 좀 더 사회적 파장을 주고 싶었다. 이 좀 더 집중되게 하고 싶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리적이냐? 저는 뭐 그냥 당연히 처음에 줬어야 됐다라고는 생각하긴 하는데 그거를 더 끌고 와서 사회적 파장을 주는 것이나 이미 이 사람이 이렇게 잡혀도 사실 기사화 된다고 해서 계속 그 관심이 이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잡힌 이후에 충분히 그런 후일담처럼 뒤에 앞에 그 전의 내용들을 공개했어도 굉장히 나쁘지 않았겠다. 파장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윤리적인 영역보다는 그냥 판단의 영역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러면 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증거를 확보한 순간에 바로 고발했을 것이다. 바로 제출해 줬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윤리적인 문제가 된다는 거는 증거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어떤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러지 않을까요? 뭔가 그 사람이 또 만약에 그런 살해를 했으면 어떡해요? 그런 생각. 네. 네. 그런 관점에서면 네, 저는 바로 했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네. 감독과 비슷한 선택을 했을 PD의 것 같아요. 입장에서 뭔가 그 편이 좀 더 메시지를 강력하게 줄 수 있는 측면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사실 위험한 도박이죠. 위험한 도박. 근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서 그 할아버지가 또 살아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판단했을 것 같기도 하고.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죠. 이미 20년, 30년 지난 일. 근데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시즌 1을 다 보게 되면 다시 네. 여기서 설명해드릴게요. 저는 약간 이런 범죄 얘기 좀 듣는 거 좋아해가지고. 저는 좀 가벼운 느낌으로 네. 준비해왔는데 저는 또 사실 연말 느낌이 좀 나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샴페인 프라블럼이라는 넷플릭스에 있는 한 영화인데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샴페인 회사의 한 직원이 프랑스에 있는 유명한 그 포도 원을 보유한 그 가문이 있어요. 그 가문에 그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그 경영권을 인수하고자 이제 파리로 넘어가면서 생기는 일인데 이 파리에서 우연히 만난 남자가 알고 보니 그 인수하고자 하는 그 회사의 사장의 아들이어서 이렇게 로맨스가 이루어지면서 근데 나중에 딱 인수하러 딱 PT를 발표하러 가보니까 사장 아들이 있는 굉장히 클리셰적인 그런 느낌의 로맨스 코미디까지는 아니고 엄청 코미디까지는 아니고 좀 감동과 좀 흐뭇한 미소. 네 그런 느낌 계속 흐뭇하게 보게 되는 그런 샴페인 뭐라고요? 샴페인 프라블럼. 네, 샴페인 프라블럼이라는 영화 보고 왔는데 재밌는 것 같아서 저도 보겠습니다. 그럼 보고 다음에 만났을 때 좀 후기를 공유해 보는 걸로. 연말에 보시죠. 연말에. 좋아요. 아무튼 뭐 이 정도로 첫 번째 저희 시도인데 뭐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까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좀 부탁드리고 저는 좀 꾸준하게 가져가고 싶고 저 사연 많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사연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저희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한번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의 고민도 상담 잘 못하긴 하는데 원래 자기 일이 제일 어렵고 남 일은 꽤 쉽게 이렇게 잘 말하는 편이잖아요. 맞아요. 아무튼 그런 좀 같이 소통하는 그런 팟캐스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상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준영 씨?
마지막 멘트를 정해야 되나? 이 라디오가 언제 청취될지 모르겠지만 또 많이 이제 추워진 겨울이니까 다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안녕.